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궁금한 분들 많으시죠. 복잡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기금 수익률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많이 내고, 많이 내고 조금 덜 받는다. 이전보단 더 받긴 하지만 조금 증가폭으로 봤을 때는 내는 돈이 조금 더 증가폭이 많고 맞습니다. 받는 돈은 좀 증가폭이 적다.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죠. 더 예. 많이 내고 조금 더 받는다라고 이제 예. 핵심을 요약할 수가 있는데 크게 네 가지를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국민연금 내는 돈을 보험료율이라고 합니다. 예. 현재는 월소득의 9%를 내고 있어요. 직장 가입자는 회사 절반씩, 예.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100% 예. 다 내고 있습니다. 이 보험료율을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세대별로 예. 조금 인상률을 차등화하겠다. 젊은 사람일수록 완만하게 올리겠다라는 거고요. 두 예. 번째, 받는 돈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데 명목 소득 대체율도 현행 기준으로 가면 40% 수준으로 낮아지는데 예. 이걸 42%, 2%포인트 정도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소득 대체율이 좀 어려운데 이 말은 뭐냐면 은퇴 전 보험료 납부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예. 그다음에 정말 은퇴한 이후 실제로 받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이에요. 음. 이걸 이제 2%포인트 가량 상향 조정한다라는 거고,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에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은 국민연금이 유일하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올라가요. 물가는 내려간 적이 없으니까 올라가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인구가 줄거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기대 수명이 올라가는 게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자동으로 연금액을 조정하겠다라는 거고, 네 번째가 현재 국민연금의 의무 가입 연령 상한이 59세예요. 예. 59세까지만 납부하게 돼 있는데 이걸 5년 더 상향해서 64세까지 연장하겠다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현행 체제 그대로 내는 돈 9%, 소득 대체율 40%가 유지되면 국민연금 고갈은 2056년이에요. 예. 그런데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2%로 변경이 되면 고갈 시점이 2072년으로 예. 16년 늦어지고요. 예. 여기다 앞서 얘기가 가장 중요한 자동 조정 장치까지 도입이 되면 기금 고갈 시점은 최대 32년까지 뒤로 미뤄질 수 있다라는 게 정부의 추산입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핵심들 좀 크게 네 가지로 짚어주셨는데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셨던 차등 적용하는 문제. 그러니까 내는 돈으로 봤을 때 조금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세대별로 조금씩 적게 내고, 그러니까 세대가 올라갈수록 조금씩 많이 내라 이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좀 갈등 요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이제 세대별로 보험료 인상 속도에 차등화하겠다라는 겁니다. 보험료를 13%로 인상할 때 자녀 납입 기간이 10년 정도 남은 50대는 1년에 1%씩 예. 4년 만에 예. 4% 올려버리고, 대신에 지금 20대의 경우에는 앞으로 국민연금 40년 부어야 합니다. 예. 그러니 매년 0.25%포인트씩 무려 16년에 걸쳐서 예.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에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씩 올리겠다라는 건데, 최종적으로 2040년에 가면 모든 세대가 보험료율이 13%로 동일하게 같아진다라는 얘기인데요. 다만 문제는 뭐냐? 앞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게 전 세계적으로 도입한 국가가 없다라는 점.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노동계와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뭐야? 세대 간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고, 그랬더니 이제 정부가 해놓은 이 해명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사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가입자 2,8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그랬더니 이렇게 차등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40대, 50대 찬성 의견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전체 의견이 한 65%, 3명 가운데 2명은 그래, 지금 젊은 사람들은 보험료를 천천히 인상하고
그다음에 중장년층은 빠르게 인상하는 데 동의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대별 인상 차등 속도에 대해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 워낙에 첨예하게 이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이걸 조금 더 이제 좀 세대 간 갈등을 좀 어떻게 하면 해소하는지 그 해법을 좀 찾아야 합니다. 예. 자, 이 두 번째가 이제 가입 연령,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올리는 방안인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정년이 끝난 뒤에도 한 3, 4년은 또 내야 된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내 정년이 끝나고 일을 할 게 없는데 이것도 내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결국 정년 연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4호정 40세, 50세까지 예. 정년 유지하면 그 굉장히 그 특이한 일로 보고 있는데 예. 공무원이나 공무원 제하고 정년 유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년이 매년 좀 짧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59세에서 64세까지 연금 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거든요. 예. 지금도 연금 크레바스라고 해서 정년 마치고 일자리 못 잡으니까 먼저 국민연금을 선지급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연금이 감액이 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논의가 이제 논란이 있자 정부는 뭐냐 이게 당장 이제 도입하겠다는 게 아니다. 예. 은퇴한 이후에 보험료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리고 이제 소득 공백을 고려해서 고령자들이 지금 실제로 고용시장에서 얼마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지를 반영해서 장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니 당연히 이제 야당과 노동계에서는 이거는 정년 연장과 함께 같이 논의돼야지만 예. 가능한 사안이지 자동 이제 연령을 이제 5세 정도 높이는 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반대의 이 목소리가 좀 큰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자동 조정 장치인데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기대 수명과 물가 또 가입자 수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어느 정도 좀 시간적인 좀 시일이 좀 걸리는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자동 조정 장치라는 게 뭐냐면 국민연금만이 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주는 상품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 올해 내가 연금을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올해 물가 상승률이 3%야. 예. 내년에는 얘기하지 않아도 매달 103만 원. 물가 상승분 3%를 보장해 줘요. 예. 그런데 여기 자동 조정 장치라는 건 뭐냐면 물가 상승률에서 빼겠다는 겁니다. 뭘 빼겠느냐? 주로 보니까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야, 얼마나 줄고 있냐? 1%씩 줄고 있다. 그러면 1% 빼겠다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 기대 수명은 점점 늘어나네. 예. 기대 수명이 0.5년 늘어났다라고 하면 0.5 빼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예. 온전히 물가 상품을 100% 반영하는 게 아니라 예. 물론 올해 100만 원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진 않습니다. 예. 그러나 내년 가면 103만 원 받는 게 아니라 101만 5천 원으로 예. 조금 줄어듭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지금까지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해줬는데 거기서 일부 이제 요소들로 이제 빼겠다는 얘기만 있고 더한다는 얘기가 없다 보니까 그럼 내가 급여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계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야, 이 명백한 급여 자동 삭감 장치다.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청년층도 아직 지금 소득 대체율이 40%가 채 안 돼요. 이 40%는 국민연금을 40년 완납했을 때예요. 예. 40년 완납할 수 있는 길은 20세부터 직장 생활을 해서 60세 정년 퇴임하면 가능합니다. 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 청년층의 경우에도 지금 소득 대체율이 워낙 낮은 상황에서 아무리 길게 많이 나눠 낸다 하더라도 최소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감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대체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 삭감 장치를 도입한다? 이거는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이번에 이렇게 논의의 필요성이 나왔던 이야기가 이거 고갈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이번 그 연금 개혁안을 통해서 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는 것이냐, 과연 내가 내고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보완이 맞습니다. 됐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여기에서 아까 가장 중요한 건 연금 개혁을 아무리 많이 해도 지금 OECD 평균은 보험료율 얼마나 낼까요? 월소득의 18%까지 내요. 예. 여기 지금 우리 9%가 절반 내고 있잖아요. 예. 절반 내고 있는데 여기서 13%도 미지네요. 그러니까 이거 개혁에 통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 고갈은 72년에 연금 고갈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동 조정 장치예요. OECD
선진국들의 3분의 2 정도, 38개 회원국 가운데 24개 국가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 점진적으로 연금 받는 사람은 더 늘어나고 수명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내는 사람들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기존 세대들이 조금 양보하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에 이게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어차피 이게 고갈돼요. 국민연금 고갈된 이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선진국들은 당해년도에 거둔 보험료에서 당해년도에 다 내주고 부족하면 그에 세금을 메꿔요. 그리고는 제로. 예. 다음에 또 제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가장 중요한 게 자동 이 조정 장치인데, 이걸 얼마나 국민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고 이해하기 쉽게끔, 그리고 이제 젊은 층이 사실은 지금도 이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젊은 층은 손해예요. 왜냐? 최초 기획부터 잘못돼 있어. 최초 기획은 1988년 도입하면서 월소득의 3%만 내면 이제 은퇴 직전 급여의 70% 보장합니다.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예. 100만 원이 월급이라고 하면 3만 원 월급 내면요, 은퇴하시면 70만 원 드립니다. 이게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 보험료, 소득 대체율 70%가 지금 점진적으로 낮아져서 40%이고 예. 보험 내는 돈은 3%에서 9% 갔는데 이거 예. 13% 올리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벌기고 그동안 20몇 년 동안 못했던 거기 때문에 예. 이번만큼은 모수개혁, 구조개혁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이제 찬반 논란이 거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에 대한 설득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제 국회를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여야의 어떤 그 의견 차이도 굉장히 심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이제 출산 크레딧이나 군 복무 크레딧이라고 해서 군 복무하거나 출산할 경우에는 혜택을 좀 더 줍시다. 정부가 약간 몇 년도 이제 이 국민연금을 부은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예. 그런데 자동 조정 장치 세대별 차등화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목소리가 크고, 또 하나는 받는 돈 42%에 대해서 이 소득 대체율에 대해서도 이제 야당은 이재명 대표가 44% 언급했거든요. 이것도 지금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연금 개혁은 지금 놓치면 젊은 세대의 부담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예. 그러니까 골든타임이라는 거 맞아요. 예. 그 대신에 지금 여기서 구조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야당뿐만 아니라 노동계, 청년층의 설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